기다리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오징어 게임 3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 대작을 보기에 앞서 관전 포인트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분석과 예상 컨텐츠들을 했었습니다. 최신 예고편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많이 바라셨는데 기대에 부응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즌3 전반의 서사와 관련된 성지 컨텐츠를 또 하나 기획하긴 했었는데 이미 스포를 너무 많이 해서 아마 넷플릭스와 제작진 선생님들이 저 죽이려 들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넷플릭스는 월 5,500원부터 시작하실 수 있고 오징어 게임은 오직 넷플릭스에서 저 잘했죠. 그래서 오늘은 제 의견도 넣겠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날먹해보는 시간 죄송합니다. 시작해보죠.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징어 게임 전반을 관통하는 대결 구도입니다. 이 대결의 승자가 이 작품의 주제를 구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작품을 통해서 황동혁 감독님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무엇이었나가 이 대결을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그만큼 시즌3를 보시면서 가장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결 구도에서 나오는 여러 많은 분들의 추측을 보면 첫째로 성기훈의 흑화설입니다. 즉 성기훈이 시즌2에서 이 썩어 빠진 게임의 전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 시도를 시즌3에서도 하게 되지만 역시나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제2의 프론트맨이 된다는 예상이죠. 예고편을 빌리면 아직도 사람을 믿나? 못 믿는다는 거죠. 결국 배드엔딩입니다. 여기선 프론트맨 형님이 인수인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양주 마시면서 게임 즐기면 돼. 개소리요. 반대로 이 대결에서 성기훈이 승자가 된다고 하면 기훈이란 인물 기준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말을 가진다 해도 완전한 해피엔딩과 불완전한 해피엔딩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완전한 해피엔딩은 기훈이 결국 게임을 멈추는 것에 성공했고 여기서 살아 돌아와 딸 가영이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엔딩이라는 거죠. 그간 우리 기훈이 형님, 이 인간이 아빠인지 동네 아는 삼촌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딸내미 가영이를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일날에 권총 한 자루 쥐어준 게 끝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 돌아온 후 미국 가서 가영이에게 아빠가 오징어 게임에 있을 때 얘긴데 하면서 투머치 토커 찬호 형님 모습이 연상되는 완벽한 해피엔딩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훈이 형이 준이 누나와 그 아이를 위해 혹은 또 다른 대의를 위해 본인이 희생하는 엔딩이죠. 즉 성기훈 탈락설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고 계신데요. 아까 말한 불완전한 해피엔딩입니다. 딸 가영이는 못 보는 거죠. 가영이 입장에서는 동혁이 삼촌! 죄송합니다. 이 엔딩 서사로 전개된다면 기훈이 희생함으로써 얻는 어떠한 형태의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과물은 아마도 자그마한 희망이겠죠. 오징어 게임을 여기서 멈추게 만들든가 사회적 약자팀들 중 일부라도 살려서 내보내든가 뭐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과연 이 대결 구도에서 기훈이 형은 어떤 엔딩을 맞이할 것인가를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 살펴봤고요. 다음은 프론트맨 형님입니다. 프론트맨 형님의 경우에는 첫째로 작품의 최종 빌런 형태 그대로 남는다입니다. 아까 성기훈 흑화설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중복되는 내용이기에 건너뛰고요. 두 번째로는 프론트맨의 백화설입니다. 흑화 반대말이죠. 즉 프론트맨이 어떤 결정적 순간을 계기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오징어 게임을 지손으로 부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론트맨은 아시다시피 딱지맨 형님과 다르게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인물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시즌2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났죠. 이건 역시 하나의 떡밥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페르소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본심과 다르게 사회적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느낌이죠. 그것이 시즌2에서는 가면을 벗은 오영일과 가면을 쓴 프론트맨의 대립으로 나타났습니다. 뭔 소린가 싶은데 쉽게 말해 지속적인 내적 갈등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시즌3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페르소나라는 개념 속 가면을 프론트맨의 가면으로 실제화시킨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말이 맞게 되는 거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는 간단히만 다뤄보겠습니다. 원래 기획된 성지 컨텐츠 얘기였거든요. 어쨌든 프론트맨의 백화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도 지켜보시면 좋을 듯한데 크게 볼 때 이 인물이 결국은 희생하게 되는가 아니면 그간의 일을 속죄하며 처벌받고 살아가는가입니다. 후자 엔딩은 일본 작품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베타메일 행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결말이겠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편 프론트맨은 도대체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도 시즌3에서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인물은 본인이 우승한 지 5년도 안 돼서 최고 책임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 짧은 시간 만에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인물의 뒷배경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5년 만에 최고 책임자 자리를 맡았다는 것은 단순 총괄 능력의 우월 때문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노행님의 과거는 현재 성기훈과 같죠. 우승까지 해서 돈도 많은 양반이 굳이 오징어 게임 최고 책임자를 맡는다? 라는 점이 의문입니다. 이 인물이 세상을 등돌리고 흑허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예상도 여러 가지 해봤지만 역시나 여기까지 성기훈과 프론트맨의 대립 구도에서는 제 의견과 여러분의 의견 좀 날먹해서 이 정도 관전 포인트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금자쌤과 더불어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관전 포인트죠. 우리 유리 누나 아니지. 씨발 진짜. 우리 준이 누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이 중 핵심은 준이 누나의 조산 전개였는데요. 이는 시즌3 예고편을 통해서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준이 누나가 탈락하느냐 마느냐죠. 많은 분들이 출산 과정에서 준이 누나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제가 27일에 오징어 게임 시즌 3를 보면서 준이 누나 탈락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네, 바로 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징어 게임 시즌 3 리뷰는 없다는 거죠. 농담이긴 한데 진짜 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준이 누나가 출산 과정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나 탈락하게 된다면 남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기는 누가 키우게 되냐는 거죠. 애아빠 명기행님, 금자쌤, 노을 누나와 경석이 형 등 이런저런 인물들이 떠오르는데요. 준이가 탈락하면 아기를 키울 누군가는 반드시 살려내보내야 하는 전개여야 합니다. 설마 아기를 건드는 전개를 예상하시는 분은 없죠. 있으셨다면 병원 가시면 죄송합니다. 준이가 탈락한다면 애아빠 명기행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하여튼 이 아가를 457번에 새로운 참가자로 등록시킨다는 의견들도 봤는데 흥미로웠습니다. 만에 하나 준이 누나가 탈락한다면 우리 아가는 이 죽음의 게임 속에서 어떤 전개를 맡게 될지 역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이널 예고편에서 나온 보트 타고 잘 도망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기를 대하는 따뜻한 인물들의 모습도 잘 연출되길 바라고요. 반대에는 역시나 준이 누나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이번 회차 최종 우승자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고편만 봤을 때는 완전히 의지를 상실한 준이 누나 모습이죠.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면 역시나 주변 인물들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력의 과정이 작중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살피며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가장 큰 조력자는 금자쌤도 계시지만 역시나 명기행님이시겠죠. 우리 준이 누나 살리려고 발악을 하게 될 재활용 쓰레기 명기행님. 재활용돼서 개과천선할 것인가, 재활용되기 직전에 폐기 처분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그냥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기 낳고 호다닥 구출 전개 되기를 바랍니다. 게임 뭐하러 더 합니까? 제발요. 다음입니다. 준이 누나와 더불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캐릭터죠. 그야말로 빛 자체이십니다. 우리 금자쌤은 어떤 전개를 맞으실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예고편만 봤을 때는 4단계 통과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투표로 게임 끝내길 바라지만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씨발. 그냥 살아남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고편만 봤을 때는 모두가 예상하시다시피 용식행님이 탈락했을 수도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비녀를 푼 금자쌤의 모습이나 오열하시는 장면 등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고편은 말 그대로 예고편일 뿐이고 기대치를 높이는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본편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작진의 페이크이길 바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금자용식 모자 관련 플롯을 짠다고 할 때 꼭 누구 하나 죽는 전개를 만들지 않더라도 심파 요소는 무궁무진하게 상상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하나만 예를 들면 거의 클리셰급이지만 죽은 것처럼 위장해놓고 알고 보니 짜잔 살아있었지롱 감동의 재회 같은 느낌으로 짤 수도 있죠. 그냥 둘 다 살아남길 바라고 있다고요. 참고로 금자쌤 탈락하셔도 TV 끕니다. 오징어 게임 컨텐츠들을 이것저것 만들었지만 대호행님이랑 현주 누나에 대한 컨텐츠를 업로드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또 하나의 예상 컨텐츠였는데요. 여기서는 이걸 간단히만 맛보고 이들이 서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려 합니다. 일단 현주 누나 역시 시즌3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즌2에서 현주 누나는 굉장히 정의로운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물론 삐딱선 타서 찬성 투표를 했지만 이 투표 덕분에 소중한 인연이었던 영미 누나를 잃고 말죠. 이에 대한 책임을 명기행님에게 돌렸지만 사실 이 누나 마음속에는 자신 때문에 영미가 그렇게 된 것이라는 감당 못할 죄책감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 죄책감이 시즌3 현주 누나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이 감정을 어떤 식으로 해소시킬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죄책감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팀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죠. 현주 누나는 작품 속에서 소위 사회적 약자팀의 리더격인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결속의 강도는 낮지만 작중에서 준이 누나와 경석이 형과의 접점도 만들어 놓았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 인물이 이 추악한 세계관 속에서 폭주하지 않으리란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배우분은 악역으로 눈도장 제대로 박은 재준이 형 아니 박성훈 배우님이시죠. 아니나 다를까 예고편에서는 눈가리가 돌아가 있습니다. 아영 누나 저리 가라 눈깔인데요. 현주 누나가 아니라 전재준이 보이죠. 물론 이런 서사 말고도 여러 다른 전개 부분들을 생각해 놓긴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호행님입니다. 이 행님은 처음부터 미스테리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인물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따오면 군 시절 최악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라우마에 휩싸여 있는 인물이란 그런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거의 이견이 없다시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나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지 혼자 노를 외치는 아웃사이더 찐따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른 서사 간단히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이대로 대호가 트라우마나 과거 아픔을 극복하는 인물로 나아간다. 그런 서사는 준이 누나나 민수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요. 근거가 참 많은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고요. 왠지 스파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좋은 의미의 스파이일 수도 나쁜 의미의 스파이일 수도 있죠. 만에 하나 이런 전개라면 전자의 가능성을 더 두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즌2에서 비중 있는 인물들 중 가장 의문점이 많은 인물이었고 떡밥을 많이 남긴 인물입니다. 이 떡밥들을 시즌3에서 어떻게 회수할지가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을 누나입니다. 탈주 닌자가 되셨죠? 핑크 가드들이 가면 벗으면 뒤지는 컨셉인데 버젓이 가면 벗고 돌아다니시는 우리 누나신데요. 이 누나 잡으려고 안달이 난 주최 측과의 대립이 흥미롭습니다. 즉 게임장 외부에서 어떤 식의 공작 활동을 보이실까가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정사실인 경석이 형님과의 협력 역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베타마일 형님과의 접점은 어떻게 연결될지도 궁금한데요. 그냥 딱 보면 예상되는 건 노을 누나가 이라시아이마세 할 것 같죠? 베타마일 형님은 너네 선장님과 어떤 단판을 짓고서 섬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예고편에서는 소울풀만 주구장창하고 계신데 특수부대 형님들은 뭐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 섬에서 증거들을 찾아 경찰에게 당당히 넘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의 전말을 밝힐 수 있을지 핵심 키포인트 같은 인물인데요. 그리고 자기 형과의 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또 우리 노을 누나와 경석이 형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최 측과의 대립에서 패배하는 것일까요? 경석이 형은 딸내미 보러 가야죠. 내가 오징어 게임에 있을 때 얘긴데. 노을 누나는 제발 알려주세요. 다음입니다. 메인 쓰레기 남수행님이시죠. 아주 즐거워 보이시는데요. 시즌3에서 어떤 천인공노할 짓을 일삼으실지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고요. 얼마나 시원하게 폐기 처분되실지 기대됩니다. 폐기 처분 엔딩도 예상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 볼 수 있겠고요. 민수가 남수를 폐기시킨다는 예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여담으로 민수가 VIP라는 의견들이 또 많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나 신선하고 흥미로운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녀 누나와 한판도행님은 또 어떤 서사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 둘에게 또 어떤 의문점들이 떠올랐는데요. 말씀 못 드리는 게 저 역시도 매우 아쉽습니다. 선녀 누나는 예고편만 봤을 때 거의 메인 빌런이었습니다. 비중이 꽤 많이 잡히시더라고요. 신도들은 또 어디서 긁어모으셨는지 지옥버스 탑승객 모집하시나요? 게다가 시즌2에서 뿌렸던 선녀 누나 떡밥 두 가지도 회수를 해야 하죠. 어떻게 회수될지 기대되지만 임자쌤 건드면 뒤진. 한판도행님은 엄밀히 말하면 표장 빌런이셨죠. 선동이 이 인물의 무기였습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인원수는 줄어만 가는데 계속 선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역시나 기대하지 않았고요. 추가로 우리에겐 익숙한 얼굴들도 참 많이 보였습니다. 226번 쫄지마잉님,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이죠. 우리 빤장님, 경찰 그만두시고 나가리 되셨는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신 모습이고요. 우리 사무장님은 천변이 돈 안 줬나 개소리였고요. 이들이 서브 쓰레기들로서 어떤 악행들을 또 보여줄지 그냥 뒤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는 부대장님이 계십니다. 시즌2에서 구체적인 서사가 드러나지 않아 완전히 쓰레기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게임 주최 측이라는 점에서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박희순 배우님이 맡으신 배역인 만큼 시즌3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즌2에서 그나마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대장의 서사라 한다면 노을과의 관계겠지요. 노을 누나가 활개치는 이 상황에서 연이 있는 부대장 행님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보면 병사 풀어서 잡게 하겠지만 또 다른 전개 양상도 있거든요. 시즌3에서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해 봅니다. VIP들은 또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번엔 여성 VIP의 모습도 확인이 되었죠. 시즌1에서는 좋다고 박수치면서 싸대기 후리고 싶은 인상만 가득 남겼는데 시즌3에서는 어떻게 폐기 처분될지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오징어 게임의 전말을 밝힐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 작품이 배드 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면 VIP들의 폐기 처분 엔딩은 뭐 높은 확률로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VIP들을 초대한 이번 게임 호스트는 도대체 누구인지가 기대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즌 1 때처럼 일람이 형의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으로 뒤통수를 갈길 것인가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냥 프론트맨 행님이 호스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장의 최종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죠. 틀렸습니다. 어쨌든 이 게임은 과연 어떤 게임일지 가장 기대되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의문인 건 이 게임이 6번째 게임이라면 5번째 게임에서도 투표를 통해 게임 속행이 결정되었다는 건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적당히 돈 벌었으면 반대표 찍어서 나갈 법한데 말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기고요. 창작물에서는 어떤 전개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처럼 적당히를 모르고 상금 다 처먹으려는 인간들만 남아서 마지막 투표에서도 이겼을 가능성도 있겠죠. 아니면 주최 측에서 갑자기 룰을 바꿔버린다든지 그런 방식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서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 저는 지금도 믿어요. 이렇게 이번은 오징어 게임 시즌3를 보기 전 관전 포인트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입장에서 이 작품과 관련한 컨텐츠를 많이 제작했기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끝나면 이제 뭐 해야 하지?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